사설 탐정 데보라는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데보라는 사람들의 말다툼 소리를 들었어요. 그 장소에 가보니 곤란해 보이는 가게 점원이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그 점원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가엾은 점원은 스마트폰을 주었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핸드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남자는 핸드폰이 자신의 가방에서 떨어진 게 틀림없다고 말했어요. 한 젊은 여성은 그 핸드폰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고 나이든 여성 하나는 그 핸드폰이 자기 남편의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게 점원은 그 핸드폰을 데보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데보라는 화면을 힐끗 쳐다보고는 즉시 남자에게 전화기를 주었습니다. 누구의 핸드폰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화면에 아내라는 글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죠. 에밀리에겐 물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해물은 섭씨 38도까지 가열됐습니다. 두 번째 잔해물은 73도까지 내려갔어요. 에밀리는 동시에 2개의 동전을 유리잔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동전이 더 빨리 바닥에 닿았을까요? 따뜻한 물이 담긴 유리잔 속의 동전일 겁니다. 다른 유리잔의 동전은 전혀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물이 얼었으니까요. 제이콥과 동생 잭은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식료품 가게를 지나는데 제이콥이 젊은 여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조카다. 그때 잭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 조카는 어딨지? 무슨 일일까요? 그 젊은 여자는 잭의 딸이었어요. 애슐리에게는 자신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남자친구 마크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애슐리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슐리는 마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크가 자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을 알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마크는 매우 부자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곳에서 애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했어요. 일주일 후 애슐리는 호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애슐리가 문을 열자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낯선 사람은 죄송해요. 제 방인 줄 알았어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애슐리는 방으로 급히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크가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을 즉시 알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의 호텔 방문을 노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크가 고용한 사람이 애슐리를 찾고 있던 겁니다. 빨리 달릴수록 이 물건을 돌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무엇일까요? 숨입니다. 데이빗은 아내 제시카와 다른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큰 마을은 아니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에겐 새로운 이웃의 이사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부의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캐런은 자기소개를 했고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 데이빗과 제시카를 위해 컵케이크도 구워왔고요. 라담 할머니는 데이빗과 제시카에게 자신이 거의 8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베티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남자가 이사로 오다니, 그리고 엄청 잘생겼어요. 너무 기뻐요. 라고 했죠. 이 이웃 중 둘은 좀 소름이 끼쳤고 한 명만이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누구일까요? 캐런이 컵케이크를 뭔가 수상쩍게 생긴 걸로 장식했네요. 눈인가요? 베티는 데이빗에게 너무 관심이 많네요. 라담 부인은 마을과 동네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테니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숯불을 가져왔잖아요. 브랜든의 아내는 달걀 몇 개를 삶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브랜든은 정확히 2분 동안 달걀을 삶아야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3분, 4분, 5분짜리 모래시계 3개를 주었어요. 브랜든은 어떻게 정확히 2분 동안 달걀을 삶을 수 있을까요?
브랜든은 물이 끓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분과 5분짜리 모래시계를 돌렸어요. 3분짜리 모래시계가 다 되었을 때 브랜든은 달걀을 물속에 넣었고 5분짜리 모래시계가 다 되었을 때 달걀을 꺼냈죠. 달걀은 완벽히 잘 맞았습니다. 에릭이 새로운 요트로 항해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심한 폭풍우가 요트를 침몰시켰고 에릭은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의식을 반쯤 잃은 채로 에릭은 한 해변에 닿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자신이 작은 무인도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디오도 휴대폰도 통신수단도 없었죠. 그리고 그 섬에는 연기 신호를 보낸 나무도 없었습니다. 셋째 날 에릭은 작은 비행기가 섬 상공을 돌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에릭을 찾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비행기는 너무 높이 날고 있어서 조종사가 에릭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때 에릭은 무언가를 했고 곧 구조되어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종사의 주의를 끌 수 있었을까요? 에릭은 돌멩이 몇 개를 주워서 모래 위에 SOS라고 썼습니다. 헬렌은 남편 데니스와 함께 싱가포르에 삽니다. 헬렌은 남편에게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고모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데니스는 그러라고 했죠. 하지만 유럽에 도착하는 대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헬렌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데니스에게 셀카를 보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샤오, 이제 이탈리아에 도착했어" 라고 썼죠. 데니스는 이 사진을 보고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진 속에서 벽에 걸린 시계는 싱가포르에 있는 부엌 시계와 정확히 같은 시간이네요. 만약 헬렌이 로마에 있다면 시계는 전혀 다른 시간을 가리켜야 합니다. 어느 날 크리스토퍼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발달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을 찾았고 수업을 받기 위해 선생님의 집에 갔어요. 하지만 이 선생님에게는 재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번 수업이 끝날 무렵 선생님은 항상 크리스토퍼에게 수수께끼를 몇 개 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전까지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첫 번째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6을 볼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답이 뭘까요? 영어 단어 6에서 S를 지우면 IX가 남습니다. 로마 숫자 9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수수께끼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얇지만 물이 튀면 스며들지 않아요. 두드리면 색이 바뀝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것을 감싸고 있지만 구부리는 건 아주 쉬워요. 이건 무엇일까요? 처음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휴. 자정까지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갑자기 한 가지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바로 피부입니다. 크리스토퍼의 선생님은 그의 실력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좋아요. 한 가지 수수께끼만 더 풀면 집에 보내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3명의 의사가 라이언이 자신들의 형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라이언은 자신에게 형제가 없다고 하고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크리스토퍼는 모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냈습니다. 그 의사들은 모두 라이언의 여동생들이었어요. 휴, 마침내 집에 갈 수 있겠어요.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저스틴은 밖으로 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차고 꼭대기에는 이웃집보다 2배나 많은 눈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스틴은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스틴의 차고는 이웃 차고의 2배나 큽니다. 당연히 눈이 2배로 쌓였겠죠. 에이미는 휴가로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자 셋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친구였지만 모두 에이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경쟁했어요. 이들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모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샘은 저는 조종사이고 이미 전 세계를 여행했어요 라고 자랑했어요. 레리는 저는 북극 탐험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매우 놀라웠어요. 펭귄과 북극곰을 봤거든요. 라고 했어요. 제리는 전 우주 비행사예요. 지난번에 우주에 갔을 때는 우주 유영을 했어요. 지구를 위에서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거의 날아갈 뻔했어요.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레리와 제리 둘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펭귄은 남극 근처에 삽니다. 우주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로 바람이 없습니다. 앤드루와 게리는 1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앤드루가 형이죠. 하지만 어떤 불가사의한 이유로 이 둘은 몇 년에 한 번씩 이틀 간격으로 생일을 축하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앤드류는 2월 28일 오후 11시 59분에 태어났습니다. 윤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분 후에 나타난 게리는 3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윤년인 해에 앤드류와 게리의 생일은 이틀 차이가 납니다. 유명한 과학자가 실종됐어요. 동료들이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는 자신의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착해서 그 남자의 탁자 위에 놓여있는 달력을 발견했습니다. 맨 아래에는 숫자가 연필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6, 4, 9, 10, 11이라고요. 경찰관에게는 5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데이빗, 사라, 제이슨, 베티, 케빈이었죠. 누가 이 과학자를 사라지게 한 걸까요? 제이슨이에요. 그 숫자는 영어의 12달 이름을 뜻합니다. 단어의 첫 글자를 모으면 범인의 이름이 돼요. 6번째 달은 June이고 첫 글자는 J입니다. 4번째 달은 April이고 첫 글자는 A예요. 암호를 풀면 제이슨이 나옵니다.